네,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각자들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급기야 퀴즈 게임을 통해서 한번 우열을 가려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내기를 해요. 돈도 걸고 또 거기다 더 얹어서 걸고 막 이러고 있는 참인데, 레이첼이 마침 이제 평소에 자기가 잠을 잘 못 자요. 왜냐면 앞에 그 조이가 살고 있는데 그 조이가 키우는 수탉이 아침마다 깨서 소리를 지르니까 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기할 때 그 닭도 걸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조이는 어떻게 해요? 자,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no way라고 합니다. 자, no w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 way는 절대 안 돼, 싫어 이런 말입니다. 가당치 않은 부탁을 할 때, 그런 뭐 나한테 요구를 할 때 no way, 말도 안 돼. 그리고 설마 이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상황일 때, 내일 야 소풍 안 간대, no way 이런 느낌이에요. no way, never, but not a chance. 뭐 야 나랑 데이트할래? 상대방이 no way 또는 not a chance, 뭐 꿈도 꾸지 마 이런 느낌. 자, 그러면서 that rooster is a family라고 했습니다. rooster 수탉이란 뜻이죠. 그리고 암탉은 hen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chicken이죠. chicken. throw in the duck too. 굉장히 빨리 말을 했죠. throw in the duck too 이 말이죠. throw in. throw는 뭐 잘 아시는 단어죠. 던지다 뜻이고요. in은 안으로 던져넣다 뜻인데, 자, 얘도 걸어, 얘도 포함시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포함시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throw in 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이냐면 덤으로 주다, 거저주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한번 보시죠. Any chance I could get a break on this one? I can throw in a bell. Deal. For $5? No, sir. I can throw in a bell. I can throw in a bell. 마더 패밀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Throw in the bell. 배를 거저주겠습니다. 라고 했죠.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포함시키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보면 또 수탉을 걸되 이 오리도 그냥 끼워줘. 오리도 끼워 넣어. 이런 식으로 덤으로 줘.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둘 다 포함시키다, 덤으로 주다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duck, 오리에 대해서 what do you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against가 있죠. against는 무엇에 대항하여, 무엇에 반대하여라는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진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덕에 대해서, 오리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니? 뭐가 불만이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이가 발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이렇게 하지 않죠. What against the duck? 이렇게 하잖아요. 자, 사실 이게 한 20 몇 년 뭐 더 됐죠. 그때 이제 처음 이 표현, 실제 이겁니다. 이 프렌즈를 보면서 제가 한 정말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왜냐면 계속 돌려들었었는데 분석을 위해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을 제가 더듬어서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써보면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이렇게 되겠죠. 자, 연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는 뒤에 이제 t와 d가 붙잖아요. what에 t와 do에 d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와르가 되고, you have는 뭐 비슷한 발음끼리 묶어서 you've 되고요. 그 다음에 against the duck 이 부분도 have의 하고 against의 하고 붙어서 모음끼리 붙어서 이제 하나가 이제 생략되죠.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against duck은 뭐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묶어보면 what are you against duck? What are you against duck? 이 정도로 빨리 말을 해버리면은 웬만해서는 알아듣기가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취지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원어민들이 왜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왜 저 따위로 저렇게 발음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against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이 against 아닙니다. against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영국 발음으로 against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미드잖아요. 미국 드라마, 미국식 영어를 일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against라고 하고요. 근데 한글로 표현을 하다 보면 against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 발음으로는 against, st가 없어요. st.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토스트 있죠. 토스트. 그래서 토스트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발음은 토스트가 아니잖아요. toast, st. 유성음이 아니에요. s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우리는 삼음절이죠. 토스트. 근데 영어로는 toast. 이름절입니다. to밖에 없어요. st. 우리가 미국인처럼 발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연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발음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 나는 현상을 이제 flap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flap 현상은 그 D나 T 같은 자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존재할 때 R로 발음 나는 이런 현상을 flap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모델, model이라고 하죠. model. 우리가 잘 아는 단어, water, 그죠? water. T가 르로 발음 나죠. water. 그 다음에 battery가 아니라,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battery 하셔도 되지만, battery라고 하죠. battery. 자, 이것이 바로 flap 현상입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겉멋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자, water, 2, 30분 하기 힘들어요. 근데 water, 르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미국 같은 이런 그 실용주의가 뭐라 그럴까요? 문화인 이런 나라에서는 발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의 원칙이죠. 보다 힘을 덜 들이고 말을 하는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쓰는 게 바로 flap 현상입니다. water보다는 water 훨씬 편하잖아요. 힘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네, 하지만 flap 현상이 모든 경우에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medication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med, D의 좌우로 모음이죠. 그래서 D가 R 발음이 날 수 있습니다. med이 가능해요. 근데 cation, T 좌우로 AI라는 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리언 하지 않잖아요. c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칙은 있습니다. 뭐 앞에 액센트가 있고 뭐 강세가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모음이 존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또 R 발음이 나는 그것이 바로 flap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이 What against duck? 이라고 발음이 나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What against duck? 하더라도 What against me? What against him? 하더라도 What do you have against를 저렇게 빨리 하는구나. 나는 알지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네, 조이가 발끈합니다. He doesn't make any noise. 그는 아무 소란도 피우지 않는데 왜 그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make noise. noise는 그냥 사운드가 아니고요. 뭔가 이제 거슬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make noise. 소란을 피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왜 그래? 그냥 불러서 레이첼이 아니죠.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get 다음에 사람이 오고 동사가 오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만들다 뜻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사람이 동사를 할 때, 그죠?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를 할 때는 to 부정사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동작을 받을 때는 과거분사, 잘 알고 계신 pp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gets the other one, the other one에게 어떻게 뒤에 all은 그냥 강조하는 부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riled up 하게 했다.
물론 up 자체도 부사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rile은 화나게 만들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other one이 화나게 만든 게 아니라 지가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riled가 되는 겁니다. the other one은 둘 중 나머지 하나를 일컫습니다. Hey,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이 퀴즈 게임의 최우승자는 조이와 챈들러 팀입니다. 여성팀을 이겼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나중에 베팅 금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집까지 걸게 되었는데 그 집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이가 또 이런 말을 하죠. I call Monica's room. 내가 저 모니카의 방을 먼저 콜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불렀어. 그래서 저 방은 내 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챈들러가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이라고 응수를 합니다. 단지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두 가지는 뭐 딱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단순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부른다고 그냥 이거가 되는 게 아니야. 자, 이런 뜻이죠. Sure I can.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하면서 Standard Shotgun Rules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또 학습할 파트인데요. Shotgun, 엽총이라는 뜻입니다. Rules, 뭐 규칙들이고요. 엽총 규칙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미드나 영화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래를 알아보도록 하죠. To ride shotgun이라고 하면 shotgun, 조수석에 타다는 뜻입니다. 조수석은 운전석 바로 옆자리가 조수석이죠. 그래서 운전자 옆에 앉는다 뜻이고요. 자,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의 이제 서부 시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차가 있고 마차를 이제 이끄는 마부가 있죠. 자, 이 마차는 어딘가를 이제 지나갈 때 도적들이나 뭐 인디안을 나쁘게 말하면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할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자, 그때 옆에 탑승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그 마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부의 옆에 앉는다라고 해서 그 자리는 샷건을 든 사람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to ride shotgun이라고 하면 조수석에 앉는다라는 뜻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이라고 했죠. 자, inside of는 뭐뭐가 보이는 곳에서 이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방이 보이는 곳에서 서 있고 I'm inside the room and I called it. 그것을 불렀다,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방을 차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샷건이라는 것도 그냥 샷건하고 무조건 앉는 게 아닙니다. 차가 보이는 곳에서 샷건, 먼저 말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The rules of shotgun are very simple and very clear. The first person to shout shotgun when you're within the sight of the car gets the front seat. That's how the game's played. There are no exceptions for someone with a concussion.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 Hey, no way. That rooster's family. Throw in the duck too. What do you have against the duck? He doesn't make any noise. Well, he gets the other one all riled up. I call Monica's room. You can't just call Monica's room. Sure I can. Standard shotgun rules. I'm inside of the room and I called it.